그날 밤 포구 마을 전체를 흔든 것은 종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절에서 울린 종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빈 물독을 미친 듯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지내던 그 여인이 물독 앞에 서서 손에 노끈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끈에는 수백 개의 매듭이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매듭 하나하나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조선 후기 서해안 작은 포구 마을 해월포에 석출이라는 품꾼이 살았습니다. 그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로 15살부터 포구에서 소금 가마니를 나르며 살았습니다. 힘은 장사였지만 욕심은 없었습니다. 석출은 해월포 최고 부자인 송만석 영감의 염전에서 일했습니다. 송만석은 염전 3곳을 운영하며 한양까지 소금을 납품하는 큰손이었습니다. 석출은 10년째 그 염전에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했습니다. 등에 진 삼배옷과 튼튼한 어깨뿐이었지만 그는 단 하루도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송만석 영감도 석출의 성실함을 알았습니다. 저놈은 바다처럼 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품꾼은 품꾼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하루 품삯은 엽전 20입, 저녁엔 보리밥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석출에겐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작은 배라도 한 척 마련해서 직접 소금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아득했습니다. 한여름 석출은 포구 우물가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여인이 우물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갈라진 입술, 온몸이 소금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지나쳤습니다. 타지 사람이겠지. 연병이라도 걸렸으면 어쩌려고. 석출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점심 보리밥을 물에 말아 여인에게 먹였습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입을 다문 채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가씨, 어디서 오셨소? 대답 없음. 하지만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를 견디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석출은 며칠간 우물가를 오갔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에는 패선 아래서 잤습니다. 낮에는 포구 안악들 빨래 거들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석출은 결심했습니다. 송만석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소인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포구에 홀로 지내는 여인이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송만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품꾼 주제의 여자를 혼인하겠습니다. 빈 창고 한 칸만 내어주십시오. 2배 일하겠습니다. 송만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전 옆 빈 오두막을 써라. 대신 소금 배급은 없다. 석출은 100번 절했습니다. 석출이 여인을 데려온 날 송만석의 염전 관리인 차득보가 비웃었습니다. 이거 봐라. 벙어리를 데려왔네. 석출이 놈, 정말 외롭긴 외로웠나 보다. 차득보는 송만석이 한양에 있을 때 염전 전체를 관리하는 실세였습니다. 소금 생산량을 기록하고 품꾼들 배급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송만석의 신임을 등에 업고 횡포를 부렸습니다. 차득보의 수법은 교묘했습니다. 품꾼들에게 주는 소금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생산량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한 가마니를 10말로 기록하고 3말은 챙겼습니다. 한양 상인들과 짜고 헐값에 팔았습니다. 석출도 피해자였습니다. 차득보는 석출에게 가장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석출아,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힘이 더 세졌겠지? 오늘은 해 뜨기 전에 염전 5곳 다 돌면서 깨진 도랑을 메워라. 한겨울에 얼어붙은 바닷물을 퍼내는 일, 폭염에 소금을 옮기는 일. 석출은 묵묵히 해냈습니다. 여인에게 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은은한 빛처럼 고운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런했습니다. 오두막을 깨끗이 정돈하고 바닷가에서 미역을 뜯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득보를 볼 때마다 뭔가를 관찰했습니다. 은희는 차득보의 움직임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석출이 모르는 밤, 은희는 패선 뒤에 숨어 차득보를 관찰했습니다. 차득보가 창고에서 소금 가마니를 빼돌리는 것을 봤습니다. 상인과 만나 돈을 받는 것도 봤습니다. 은희는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해변에서 낡은 노끈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매듭 체계, 큰 매듭 1개 소금 가마니 1개, 작은 매듭 1개 엽전 1꾸러미, 붉은 실밤, 푸른 실낫, 매듭 사이 간격 날짜. 은희는 석출이 일하러 나간 사이 오두막 구석에서 노끈에 매듭을 박았습니다. 3월 보름 마이너스 큰 매듭 5개 가마니 5개 빼돌림. 4월 초하루 마이너스 큰 매듭 7개. 5월 열흘 마이너스 큰 매듭 10개. 석출은 아내의 이상한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부인, 그게 뭐요? 은희는 노끈을 재빨리 숨겼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석출은 불안했습니다. 부인, 차득보는 무서운 사람이요. 우리가 건드릴 상대가 아니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빛에 단호함이 서렸습니다. 그 후로도 은희는 기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끈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매듭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석출은 잠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죽을 일입니다, 부인. 은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가을, 송만석 영감이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차득보는 마지막 한탕을 준비했습니다. 남은 소금을 전부 상인에게 팔고 도망칠 계획이었습니다. 밤, 차득보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 셋이 수레를 끌고 왔습니다. 빨리 실어. 날 새기 전에 끝내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땡, 땡, 땡. 은희가 빈 물독을 세막대로 두드렸습니다. 포구 전체에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은희는 소리 없이 입모양만 냈지만 사람들은 물독 소리에 깜짝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차득보는 창백해졌습니다. 저 벙어리 년이. 품꾼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차득보와 상인들이 소금 가마니를 훔치는 현장이었습니다. 차득보는 재빨리 반격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를 보십시오. 저것이 도둑입니다. 그는 은희를 가리켰습니다. 저 요망한 년이 우리 영감님 소금을 훔쳐 팔려고 했습니다. 제가 막다가 들킨 겁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못하는 여자가 도둑질을? 아니면 왜 밤에 물독을 두드려? 석출은 절망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님 행차시다. 송만석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희가 계산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송만석이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창고 앞을 보았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차득보가 먼저 엎드렸습니다. 영감님, 이 천한 것들이 영감님 재산을 훔쳤습니다. 특히 저 벙어리 년이 주동자입니다. 송만석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보았습니다. 은희는 차분했습니다. 은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긴 노끈이 들려 있었습니다. 매듭이 빼곡한 노끈이었습니다. 송만석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뭐냐? 은희는 횃불 아래 노끈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매듭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큰 매듭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작은 매듭 마이너스 하나, 둘, 셋.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염전에서 30년 일한 늙은 품꾼 장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영감님, 저것은 장부입니다. 장부? 큰 매듭은 소금 가마니, 작은 매듭은 돈입니다. 저 여인이 차득보놈이 훔친 것을 매듭으로 기록한 겁니다. 송만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득보는 비웃었습니다. 장부, 벙어리가 만든 노끈 쪼가리가 증거입니까? 송만석은 차득보를 받습니다. 내 방을 수색하겠다. 네, 영감님, 저는 당장 가져와라. 내 장부를. 품꾼 둘이 차득보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신발 한 짝을 들고 왔습니다. 영감님, 신발창 사이에 이것이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차득보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송만석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은희의 노끈과 대조했습니다. 3월 보름 마이너스 가마니 5개 빼돌림 노끈 매듭 5개. 4월 초하루 마이너스 가마니 7개 노끈 매듭 7개. 5월 열흘 마이너스 가마니 10개 노끈 매듭 10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송만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차득보, 내 이놈. 차득보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상인들도 함께 묶였습니다. 송만석은 석출과 은희를 불렀습니다. 석출아, 내 아내가 내 재산을 지켜줬다. 너를 품꾼에서 풀어주겠다. 석출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감님 소인을. 그리고 포구 끝에 있는 작은 집과 염전 한 귀퉁이를 주겠다. 내 배로 소금을 실어라. 석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듬해 봄 석출과 은희는 작은 배를 마련했습니다. 석출은 직접 소금을 한양까지 실어 날랐습니다. 은희는 집에서 노끈으로 그물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은희를 더 이상 벙어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듭 부인이라 불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석출은 저녁마다 아내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분은 재물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은희는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매듭은 수천 마디 말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밤 해월포 포구에는 파도 소리가 잔잔합니다. 석출과 은희의 집에서 등불이 따뜻하게 빛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도 포구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집니다. 말없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라. 그 안에 바다만큼 깊은 지혜가 있을지 모른다.